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 광물에 해당되는 거 잠깐만 확인해 보자. 자,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천체를 우리가 지구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니? 라고 하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 지구계에 대한 얘기. 자, 지구계는 몇 개로 나뉘어? 5개. 지구계는 5개로 나눌 수 있어.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맞아요. 지권. 그리고 여기 공기층은? 기권. 그 다음에 바다를? 수권. 그 다음에 우리처럼 살아있는 애들을? 생물권.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넓은 게 뭐야? 제일 넓은 게 뭘까? 생물권. 얘는 지권에도 살고 기권에도 살고 수권에도 살기 때문에 생물권의 범위가 가장 넓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구 밖 우주도 다니죠. 거길 뭐라 그래요? 외권. 자, 이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보는 건 바로 지권에 대해서 보자. 땅.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이 지구는 중심까지 반지름이 얼마냐면 6,400km예요. 자, 근데 누구도 지구 땅속 끝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 없대. 왜냐면 땅속으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죠. 어때서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쵸. 압력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고요. 또 온도도 너무 높아서 견딜 수 없고요. 밀도도 너무 커서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인간이 지구 중심까지 직접 들어가는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봤어. 됐어. 자, 지구를 탐사하는 방법 중에 인간이 직접 들어가거나 인간이 만든 도구를 이용해서 탐사하는 걸 우리가 직접 탐사라고 하는데, 직접 탐사 중에서 우리가 땅을 뚫고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 시추. 땅 속에 있는 게 밖으로 튕겨 나오는 게 화산 분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땅 속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거는 거의 껍질 정도만 본 상태. 인간이 실제로 지구 중심까지를 관찰할 수 있었던 건 직접 탐사가 아니고 간접적인 탐사 때문이야. 그 간접적인 방법 중에 뭐 썼어? 지진파. 네, 지진파 분석하는 걸 우리가 주로 쓴단 말이야. 이 지진파에는 뭐하고 뭐가 있냐면 땅속을 끝까지 뚫고 들어가는 P파와. 됐어?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S파가 있어서 이렇게 지구의 표면에서 지진파를 발생시켜서 중심까지 들어가면서 지진파의 속력과 방향 변화를 보니까 우리는 지진파가 지표면에서 발생을 해서 조금 속도가 빨라지다가 급격히 빨라지다가 뚝 떨어져서 천천히 가다가 조금 빨라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더라. 그래서 지구 내부를 몇 개의 층상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몇 개? 4개의 층상 구조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그 중에서 지구의 껍질이 뭐다? 지각. 그 다음이 멘틀. 그 다음이 외핵. 그 다음이 내핵으로 나뉘더라. 자, 그 중에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진파 이거는 P파를 본 건데 P파 말고 S파도 보자. S파는 P파보다 속도가 조금 느리다. 그래서 얘는 평균 속도가 1초에 8km 가는 빠르기라면 얘는 절반 4km 가는 빠르기야. 자, 근데 변화 유형은 비슷해. 자, 처음에 속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빨라져. 급격히 빨라져. 지진파 속도 뚝 떨어져. 맞지? 자, 그 다음에 S파가 통과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S파가 통과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우리가 외핵이라고 했는데 얘는 왜 통과 못했어? 액체니까. 외핵은 액체 상태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S파가 관측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되겠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S파가 통과했던 지각과 멘틀은 무슨 상태란 얘기야? 이거 본체야. 그러면 이제 하나 물음표.
얘네들은 고체여서 통과했고 얘는 액체여서 통과를 못했는데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다시 고체. 얘가 고체인 거 어떻게 알아? 그건 유일하게 통과한 피파의 속도가 외핵보다 빨라져서 그래요. 되겠어? 우린 이렇게 예측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는 4개의 층상 구조를 가져. 그 중에서 지각과 멘틀 사이에 이 경계면이 있다. 이 경계면을 우리가 관찰한 과학자의 이름이 모로비치치라서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호면이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지각과 멘틀 사이의 구조를 보면 지각은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는 산도 있고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땅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각인데 그 안쪽은 지각의 단면이 어떤 모습이야? 그대로 잘라서 데칼코마니 이렇게 놓은 게 지각의 모습이야. 맞지? 그래서 지각은 튀어나온 부분이 속도 깊어요. 자, 이 중에서 이 두꺼운 여기가 바로 인간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여기가 무슨 지각? 대륙지각. 이 대륙지각의 평균 깊이가 35km 정도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땅을 뭐라 그래? 이걸 우리가 해양지각이라고 하고요. 해양지각은 평균 두께가 3에서 5km 정도인데 그 밑에는 지각보다 더 밀도가 큰 뭐가 가라앉아 있냐면 멘틀이 가라앉아 있죠. 멘틀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맞아? 자, 그러면서 지각과 멘틀 사이의 이 경계면을 뭐라 그러니? 이 경계면을 뭐라 그런다고? 모호면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세 개, 대륙지각, 해양지각, 멘틀 이 셋 중에서 가장 밀도가 큰 게 누구일까요? 밀도가 클수록 뭐한다? 우리 앞에서 배웠어.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는다. 누가 제일 밀도가 크겠니? 멘틀. 멘틀이 밀도가 제일 커서 이 셋 중에서는 가장 밑에 가라앉아 있죠. 됐어? 그 다음 해양지각. 해양지각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올려. 그 다음이 누구? 대륙지각이래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이렇게 되는 게 멘트 그 밀도의 순서.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밟고 다니면서 만져볼 수 있는 지각에 대해서 볼까? 이런 얘기였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은 뭘로 되어 있니? 지각은 암석으로. 암석은 광물로. 광물은 원소로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원소에 대한 건 4단원에서 다시 배울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고 암석은 광물들이 모인 거고 광물은 원소가 모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광물을 구성하는 주된 원소가 뭐니? 라고 얘기하죠. 이 주된 원소는 사실은 8개가 있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가장 많은 순서대로 2개 또는 4개. 학교에 따라서 좀 그래요. 어쨌든 2개는 필수란 얘기죠. 우리가 서 있는 땅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다? 뭐다? 산소. 그냥 이렇게 쓸게. 산소. 그 다음에 뭐니? 규소. 그 다음 알루미늄, 철. 그래서 요 정도 외우시면 인근의 중학교에서 필요한 건 다 외우는 거야. 땅바닥에 제일 많은 원소가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그 다음 뭐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거 있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적어도 이 4가지는 아셔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산소, 규소는 필수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이러한 원소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되냐면 광물이 되는 거지. 원소가 모여서 된 게 광물이야. 광물은 대략 한 2,500여 종류 뭐 이런 데 있대요. 엄청 많아요. 자, 이 광물 중에서도 반드시 그래서 산소와 규소를 꼭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멋진 말 규산염 광물이면서 라는 뜻이 산소와 규소를 꼭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광물 중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광물 그런 애들만을 묶어서
그래서 우리는 광물 중에서도 조항 광물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광물들은 구별이 될까 안 될까? 광물은 구별이 됩니다. 광물은 구별이 돼요. 자, 광물을 구분하는 광물 구분법. 광물 구분법. 광물은요, 이게 석역인지 방해석인지 다 구분할 수 있어. 광물은 다 구분할 수 있어. 물질하고 똑같아. 그래서 광물은 구분할 수 있는데, 광물을 구분할 때 쓰는 방법이 주로 겉보기 성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주로 쓰는 건데요. 첫 번째는 색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겉의 색깔. 그리고 나면 이제 속의 색깔을 봐야죠. 속의 색깔을 뭐라 그래? 좋은 색. 좋은 색은 어떻게 봐? 좋은 판에 긁어서 보는데, 모든 광물들은 좋은 판에 긁힌다. 맞아, 틀려? 틀리죠. 그래서 좋은 판에 긁히는 아이들은 좋은 판에 긁어보고요. 좋은 판보다 단단한 애들은 더 단단한 광물에 긁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 광물의 겉모양. 뭐라 그러냐? 결정형. 그리고 망치로 쪼개봐. 그거 뭐? 쪼갰을 때 모양이 일정하면 결정형. 모양이 일정하면 쪼개짐. 일정하지 않으면 깨짐. 그래서 뭘 봐야 돼? 쪼개짐과 깨짐 보자. 이런 얘기. 되겠어? 자, 이런 것들을 보고 광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광물들을 찾을 때 쓰는 방법도 있지. 얘 자석처럼 움직여? 자석. 그리고 염산 떨어뜨렸을 때 녹아? 라는 거 보는 거지. 자석 맞는 건 누구야? 하나밖에 없어. 자철서. 됐어. 염산에 떨어뜨렸는데 녹는지 볼 거야. 염산과의 반응. 누구야? 방에서. 염산 떨어뜨렸을 때 녹죠. 녹으면서 막 기체 발생해.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해. 되겠어? 네. 그 다음에 단단한 정도. 그 다음에 굵기 보면 돼. 됐어? 요런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는 광물을 하나하나 구별해 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광물들을 구분했을 때 색과 좋은 색이 뭐 같은 애들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달라. 같은 게 특이한 거야. 그래서 같은 애 중에 대표 중에 누구 있어? 금. 겉도 노랗고 속도 노랗고. 또 누구 있어? 겉도 까맣고 속도 까맣고. 자철서. 알겠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같은 게 특이한 거야. 대부분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결정형 중에서 그거 다 어떻게 배우니? 선생님도 다 안 외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얘 나와요. 육각기도 누굴까요? 석영. 됐어? 기울어진 육면체. 방에서. 되겠어? 이렇게 특이한 애들만, 시험에 주로 나오는 애들만 외우면 되지. 거기에 있는 거 다 써져 있는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됐어? 또 엄마 손 파입. 얇은 육각판. 이거 흑음물. 그래서 엄마 손 파이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 모양이 육각 판상형이래. 됐어? 이게 흑음물에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걸 망치로 꽝 하고 했을 때, 됐어? 일정한 모양을 갖고 깨지는 걸 우리가 쪼개짐을 가져요 라고 하는데, 주로 쪼개짐을 가니 주로 깨짐을 가니? 모양이 규칙적일까 불규칙적일까? 주로 망치로 부시면 규칙적입니다. 대부분이 쪼개져. 그러면 대부분이 아닌 애를 외우는 게 빠르겠지? 깨짐을 갖는 걸 외우는 게 빠르겠지? 누구냐? 석영. 얘 불규칙해. 그래서 석영은 주로 유리 만들 때 쓰는 건데, 유리는 망치로 부실 때마다 모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석영은 불규칙한 깨짐을 갖는다. 그러면 얘네들은 규칙적이네? 얘는 어떤데? 얘는 부실 때마다 리틀 방에서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계속 쪼개져. 그래서 흑음물은 한 판씩이 잘 뜯어져 나가. 얇은 판상형이 쪼개져. 알겠어?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가들이 배운 건데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왔었는데 선생님이 지나다니면서 다 확인을 했었는데 혹시 53페이지 질문 있을까요? 55페이지. 자, 56.
이런 실험들은 시험에 많이 나와. 특히 어려운 문제들이 얘네들로 나오는 거니까 꼭 풀어. 자, 58, 59, 60, 61. 괜찮아.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 질문 없다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테스트 볼게요. 자, 잠깐만 집어넣으시고. 넘겨주시고요. 자, 받으신 분들은 하십시오. 우연아, 우리가 601호에서 수업을 한 적이 없었는데? 실수로 그 위층 가가지고 잘못 봤어요. 선생님 수업하냐고 못 봤어.
C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림이. 응? 9번에 그림에서 C가 잘 안 보여요. 오른쪽 아래. 나도 그걸 찾고 있는 중이야. 잠깐만. 너무 진하게 복사하게 되었구나. 선생님이 찾을게요. 이게 복사하면서 너무 진하게 눌려서 그렇구나. B가 어디 있냐면요. 저 알았어요. 얘가 A, 얘가 B예요. 얘가 C고. A의 왼쪽에 있는 게 B입니다. A의 왼쪽 옆에 있는 게 B인데 B는 거의 안 보이고 C는 밑에 있는 게 C고요. 자, 시간 모자란 사람 괜찮아요. 다 부를게요. 자, 1번에 1, 2번에 3, 3번에 1, 4번에 5, 5번에 3, 6번에 2, 7번에 가는 니은 디귿, 나는 기억. 이거는 두 문제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쵸? 7번에 두 문제로 이따가 세시면 돼요. 8번은 다 외해. 9번에 니은, 10번에 3번. 그래서 총 11문제로 세시면 돼요. 7번을 두 문제로 하시면 총 11문제 테스트 봤어요. 11문제 중에 몇 개 맞았는지 확인 한번 할게요. 번호는 11개요. 나윤이, 10개요. 리에, 11개요. 서연이, 10개요. 현수, 11개. 재윤이, 11개요. 정한이, 11개요. 우연이, 11개. 서연이, 현서연, 11개. 유나, 11개요. 제이. 아, 제이 여기 없지. 연재가 안 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자기가 맞던 틀리던 상관없이 이거 설명해 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설명 필요한 거 괜찮아. 넘길게요. 6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설명 필요한 거 괜찮아요. 자, 이 부분은요. 공부하는 게 조금 빡십니다. 암기할 게 많아서. 근데 암기만 하면 틀릴 이유가 없는 부분이야. 조금 약간 생물스럽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암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학교 시험도 똑같다. 우연히 맞을 수는 없어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암기할 수 있게끔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내용 가요.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은요. 광물 다음에 암석이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이 내용에서 이 단원에서 단원이 전개되는 과정이 되게 심플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소에 대해서 확인했고 그 원소가 모여서 뭐 되냐면 광물이 되는 거야. 자, 나 물어볼게. 광물이 되려면 적어도 원소가 몇 종류 이상 모여야 되니? 상관없어.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광물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원소가 모여서 된 광물들도 있어요. 되겠어? 네. 그래서 광물이 되려면 원소가 두 종류 이상 모여야 돼. 이런 거 없어.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광물도 있다. 자, 그래서 광물에 대해서 배웠으니 오늘은 광물이 모여서 된 암석에 대해서 배우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 광물은요.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광물이고요. 그 광물들이 모여서 된 게 암석인데 선생님은 영재과거 언니 오빠들 가리키면서 출석면담이라는 걸 언니 오빠들이 해요. 1차 학교 가면 이제 뭐 세종과고를 지원했어요. 세종과고에서 1차 아이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출석면담이라는 걸 해. 애들을 불러다가 중학교 내용, 그 다음에 자소서 내용 이런 거 막 문답으로 1대1로 앉혀놓고 막 질문해. 그래서 언니 오빠들 막 대답하다 울고 나오고 막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1학년 내용 중에서 암석 파트 물어볼 때가 애들이 제일 힘들어해.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이 암석 파트는 출석 면담에서도 매번 나오는 내용인데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좀 고생인 건데 한 번 외울 때 조금 정확하게 외우시면 학교 가서 친구들 고3을 할 때 본인은 좀 편안하게 공부하겠죠.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은 지각을 구성하는 단계 중 암석에 대한 얘기를 하자. 우리 암석은 쉽게 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암석은 쉽게 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는 암석이라고 얘기해. 자, 이 암석은 광물들이 모여서 된 건데 밖에 나가서 너네들 뿌려놓고 가서 돌 주워와. 그럼 너네 다 주워오겠지. 너네들이 주워온 돌 중에서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 모양이 달라, 크기가 달라, 색깔이 달라, 다 달라. 그럼 지구상에 이러한 암석들이 있는데 이 암석들은 어떤 애들이야?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돌은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야.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암석이 만들어진 과정, 멋진 말로 암석이 생성된 과정. 암석은 생성된 과정에 따라서 그래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눠. 이 돌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생성 원인 또는 생성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생성 원인이라고 해도 되고 생성 과정이라고 해도 돼. 자, 이 생성 과정이 뭐야? 생성 원인이 뭐야? 이걸로 암석은 딱 세 종류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돌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 같아? 땅속에 있는 뜨거운 뭐가? 마그마가 폭발해서 식으면 됐어. 이게 돌이 되는 거야. 새로운 돌. 그래서 첫 번째 생성 원인이 땅속에 있었던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어. 마그마가 어디에서 굳든 상관없어. 지표로 분출돼서 굳든 아니면 땅속에서 흘러다니면서 굳든 상관없어.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불러.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불러. 그래서 거꾸로 화성암의 생성 과정이 뭐예요? 마그마의 냉각이에요. 되겠어? 네. 이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걸 화성암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미 만들어진 저 돌이 오랫동안 바람을 맞고 비를 맞다 보면 부서져. 부서져서 그 조각들이 흘러 낮은 곳에 가서 그 조각들이 또 쌓여서 걔네들이 모여서 딱딱해져.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퇴적암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건 원래 암석이 바람이나 물에 됐어? 부서지고 쌓여서 그래. 부서지고 쌓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풍화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부서지는 게 풍화야. 그 풍화 퇴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원래 암석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땅속 엄청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래서 멘틀만큼 엄청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뭘 받겠냐? 당연히 지표면하고 다르게 압력과 열을 받으면 열 때문에 살짝 녹였다가 다시 압력 확 받으면서 맨 처음하고는 다른 형태의 암석으로 성형이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게 변했네 라고 하는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전혀 처음하고 다르게 변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변성암이라고 불러. 변성암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질 거냐, 아니면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냐,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암석이 변한 거냐, 이 세 가지가 돌을 만드는 원인이래요. 그래서 돌을 만드는, 암석을 만드는 생성 과정에 따라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생성 과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화성암, 화자가 무슨 화자냐? 네. 그래서 엄청 뜨거운 게 원인이 돼서 만들어진 암석, 화성암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화성암에 대해서 보면, 그러면 땅속 깊은 곳에 있었던 마그마가 원인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땅속 깊은 곳에 이렇게 마그마가 있었다? 자, 근데 그 마그마는요, 이렇게 땅속에서 흘러다니면서 주된 애들이 막 흘러가는데 뒤에 남아있는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본류를 못 따라가서 그래서 분리되면 얘네들이 점점 차가워져서 땅속 깊은 곳에서도 화성암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 마그마가 분출을 해가지고요,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그마가 밖으로 퍼져나온 걸 우린 마그마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용암. 마그마하고 용암은 조금은 달라. 자, 용암에다 가스까지 들어가 있어야 마그마고 분출할 때 가스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남아있는 액체는 용암이라고 불러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용암이 흐르다가 지표면에서 얘가 굳어서 암석이 될 수도 있고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화성암은요, 두 가지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화성암이냐, 아니면 지표로 분출돼서 만들어진 화성암이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냐, 아니면 지표로 냉각돼서 만들어진, 분출돼서 냉각돼서 만들어진 암석이냐, 이건데요. 그래서 화성암은 다시 지네들끼리 나눠. 화성암 중에서도 지표에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지하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거냐. 그 중에서 지표에서 만들어진 애는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야.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말 그대로 너는 화산암이야, 이렇게 얘기해. 지표에서 만들어진 암석은 화산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화산암.
그러면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애는 깊을 심자를 써서 우리는 심성암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표에서 식은 애도 있고 땅속 깊은 곳에서 식는 애도 있을 텐데, 자, 똑같은 마그마가 있다고 쳐요. 누가 더 먼저 식을까? 지표로 분출된 애가 먼저 식을까? 땅속 깊은 곳에서 있는 아이가 먼저 식을까? 그쵸. 밖으로 나오면 차가워지니까 더 빨리 식어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지표에서 굳어서 만들어진 화산암은요, 심성암에 비해서 냉각 속도가 더럽게 빨라요. 거기에 비해서 심성암은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은 따뜻해. 그러니까 거기서 굳어봤자 천천히 굳는단 말이야. 그러니 상대적으로 화산암은 빠르게 식고요. 심성암은 느리게 굳어요. 그래서 천천히 식어요. 근데 문제는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그 안에 광물들이 형태를 잡아. 이건 암석이잖아. 근데 그 암석 안에 광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 그래서 광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됐어 돌을 만들어. 광물들이 자리를 잡고 걔네들이 암석이 될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식으면서 광물들이 형태를 잡습니다. 근데 이게 천천히 식을 때 이 모양을 잘 만들겠니? 빠르게 식을 때 이 모양을 잘 만들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식을 때는요, 이 암석의 입자들의 크기가 뭐합니까? 커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 이걸 우리가 조립질이라고 해. 암석이 입자가 큰 조립질의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의 모양이 잘 만들어져. 크게 잘 만들어져. 근데 화산암은요, 빨리 식다 보니까 푹 식어서 얘가 만들어질 때 얘도 같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막 겹쳐. 그래서 모양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입자가 더럽게 작게 조각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암석 안에 있는 입자들이 되게 잘게 만들어져. 입자가 크지 않아. 이런 얘기야. 그래서 화산암은 그 안에 있는 입자가 대단히 작다. 이거를 우리가 간을 세자 써서 세립질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따로 단어만 외우면 되게 헷갈려요. 화산암은 지표에서 식다 보니까 빠르게 냉각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입자의 크기는 대단히 작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산암 중에서도 입자가 작아. 근데 어떤 화산암은 되게 밝은 색이야. 어떤 화산암은 되게 까매. 그래서 같은 화산암이지만 밝기가 달라. 그 중에서 밝은 색 암석도 있고요. 어두운 색 암석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 같은 화산암이지만 색깔이 너무 천차만별이야. 얘는 흰색이야. 얘는 검정색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단 말이야. 그죠? 화산암 중에서 까만 애가 있고 얘네들은 지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요. 특히 화산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제주도에 가면 천지로 있습니다. 제주도 표면에 있는 그 암석들이 다 화산암이야. 근데 제주도에 있는 그 암석들은 주로 흰색이니 검정색이니. 그쵸? 걔 이름 뭐예요? 괴입니다. 됐어. 화산암 중에서 그 까만색을 띠고 있는 돌하루방 만드는 그 아이 현무암이 바로 화산암 중에서 검정색을 띠는 암석이야. 거기에 뽕뽕뽕뽕 구멍 뚫어있죠? 왜? 너무 빨리 식다 보니까 거기서 기체가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되겠어?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화산암 중에서 현무암이 검정색에 속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밝은 색에 속하는 화산암은 누굴까? 얘가 유문암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유문암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제주도에는 잘 없어요. 주로 검정색이 많아요. 되겠어? 자, 그러면 똑같이 화산암인데 얘는 왜 까매? 얘는 하얀데? 과학에서는 원래 그래 이런 건 없어요. 다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암석이 까만 이유는 검정색 광물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야. 우리 조항 광물 중에서 밝은색 조항 광물에 속하는 게 누구야? 석영, 장석. 그걸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암석도 밝은색이야. 그렇겠지. 어두운 색 조항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암석도 까매. 어두운 색 조항 광물의 대표적인 게 감남석, 휘석, 각삼석, 흑음무. 되겠어? 얘네들이 주로 그걸로 되어 있어. 되겠냐? 현무암은 주로 어두운 색 광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색깔이 대단히 까맣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세요. 62페이지. 62페이지 책을 보시면 거기에 현무암 보세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보는 그런 애들이죠. 그리고 유문암 보세요. 상대적으로 대단히 밝죠. 그렇다고 흰색은 아니야. 그래서 이 정도의 색깔을 띠는 걸 우리가 밝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유문암이라고요. 되겠어? 네. 그거에 비해서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심성암은요. 그래서 네, 땅속 깊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잘 안 띄겠죠. 근데 얘네들이 됐어? 지표로 드러납니다. 왜요? 오랜 시간 동안 몇만 년이 지나면 땅속에서 만들어진 심성암도요. 풍화 침식을 받다 보면 지표면이 이렇게 깎이죠. 그러다 보면 땅속에 있는 돌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심성암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 그러냐면 서울 지역이. 옛날에 땅속에 있던 땅들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드러나서 만들어진 게 서울 지역이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돌들이 신성암들이 많아요. 되겠냐? 그래서 제주도가 있는 남쪽은 주로 화산암 지형들이 많다면, 네,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저기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 심성암 쪽에 해당되는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요. 심성암 중에서 가장 밝은 색이 여러분들 주로 계단, 건물들 만들 때 쓰는 돌입니다. 뭔지 아세요? 하얀색에 검정색 점 같은 게 박혀있는 돌. 그래서 창틀 같은 거 우리는 아니지만 창틀에 하얀색에 검정색 돌 같은 게 이렇게 박혀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 이름이 뭡니까? 화강암. 이게 건축 자재로 주로 많이 쓰여서 여러분들 돌 같은 걸로 만들어진 데 가보면 주로 화강암입니다. 얜 단단해서 안 부서지거든요. 되겠어? 네. 그래서 거기 그림에 화강암인데 얘는 조금 돼서 안 이쁜 화강암인데 이렇게 건물에 쓰는 화강암들은 하얀색에 검정색 점이 이렇게 박혀있어서 나는 좀 예뻐요. 자, 그 다음에 심성암 중에서도 현무암처럼 까만 애가 있어. 걔 이름이 반려암.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 이 4개는 외우셔야 돼요. 최소 이 4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산암에 해당되는 이 2개, 유문암, 현무암. 심성암에 속하는 거 화강암, 반려암. 그 중에서 현무암과 반려암은 무슨 색? 어두운 색. 왜 어두워? 네, 어두운 광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요. 되겠어? 밝은색 광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밝은색 화성암에 속하는 게 유문암과 화강암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애가 얘하고 얘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이렇게 선생님이 표 하나를 만들게요. 여기는 암석 속에 있는 입자의 크기.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크다. 이런 뜻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세로 축은 선생님 밝기로 해볼게요. 그래서 세로 축은 밝기로 해볼게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어둡다. 아래쪽은 밝다. 이렇다면 그래서 이렇다면 꼬맹아 이 중에서 얘는 누굴까요? 얘는 누굴까요? 얘는 누굴까요? 얘는 누굴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자, 이 중에서 현무암이 어디 있을까요? 2번. 현무암은 어둡고요. 3번. 입자의 크기는 1번. 작아요. 1번. 됐어. 현무암은 어둡고 입자의 크기는 작아야죠. 1번.
네. 그래서 1번이 현모함이에요. 되겠어? 화강암 어디냐? 화강암은 4번. 입자의 크기가 뭐하다? 크고 밝기는 밝다. 어딨어? 4번. 4번. 얘가 화강암. 이런 식으로요. 어떤 조건을 줄 때 거기에 맞춰서 현무암, 화강암, 반려암, 유문암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암석. 첫 번째 암석 보시면 광물들이 모여서 돼서 큰 입자를 암석이라고 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광물. 광물이 모여서 된 게 뭐? 암석. 이런 관계야. 되겠어? 자, 이러한 암석은요 생성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화성암은 어떤 원인으로 만들어진 거야?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마그마가 냉각될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야? 지표 주의사. 두 군데지. 지표와 지하. 그 중에서 어디가 빨리 식어? 지표. 지표. 빨리 식으면 입자의 크기가 작아져. 작아. 됐어? 네. 이렇게 지표에서 만들어진 화성암을 뭐라 그런다고? 화산암. 화산암.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화산암에 뭐 있어? 화산암에 뭐 있어? 유문암과 현무암. 맞아. 오케이. 자, 마그마가 냉각됐는데 지하 깊숙한 곳에서 냉각됐어. 얘네들 뭐라 그래? 심성암. 심성암은 냉각 속도가 느리니까 입자의 크기는 커요. 큰 조립질이 만들어지겠지. 되겠어? 자, 여기에 이 심성암에 속하는 애 중에 밝은 애가 화강암, 어두운 애가 반려암.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너네들이 말을 만들어가면서 외우시는 게 외우기 편한 방법입니다. 자, 63페이지요. 풀어봐. 노트랑 가져는 뭐 A4 용지를 달라는 뜻일까요?
채점하시면 돼요. 시간 모자란 사람 없어. 채점은 하십시오. 자, 채점까지 다 했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63페이지요. 63페이지에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질문. 괜찮아? 할만해? 자, 근데 63페이지 왼쪽에 보면 조그만 칸 채우는 거 있지? 63페이지 왼쪽에 보면 조그만 칸 채우는 거 있지? 칸 채워봐. 칸도 다 채웠어요? 못 채운 사람들은 빨리 채우시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 그 다음에 땅속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원래 암석이 변해서 만들어진 건 변성암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표 부근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 화산암이고,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거 심성암이다. 화성암을 분류할 때는요, 광물의 결정의 크기 또는 색깔로 나눈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밝은색 광물, 아니 밝은색 암석, 어두운색 암석으로 우리는 현무암과 유물암 나눴죠. 또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똑같이 어두운 색이라도 현무암과 반려암을 나누죠. 그래서 화성암을 나누는 기준은 그래서 냉각되는 속도 또는 알갱이의 크기 또는 밝기, 이런 것들이 화성암을 세분해서 나누는 기준이 됐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 뒤에 가면 계속 암기해야 되는 게 겹치니까 그 순간에 외워야 되는 걸 그 순간에 외우시는 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넘어오시면 암석 중에 두 번째. 암석 중에 두 번째,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해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러한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은 퇴적암이야. 그러면 퇴적물을 만드는 건 원래 암석을 부수는 거지. 부수는 건 풍화작용. 그래서 부수는 건 풍화작용. 그 부서진 애들이 쌓이는 게 퇴적작용. 그래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틀어 퇴적물이 돼서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산 위에 암석들이 불룩불룩 튀어나왔는데 비가 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됐어. 그리고 지금처럼 추웠다, 여름에 더웠다 이러면 어떨까요? 돌이 부서져요. 기온 차이, 습도 차이, 바람 이런 것들이 돌을 부숩니다. 이런 것들이 돌을 부숩니다. 그래서 돌이 부서지면 이 부서진 조각들이 어떻게 되니? 이게 됐어. 흐르는 물들에 의해서, 바람들에 의해서 이게 쓸려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서진 퇴적물들이요,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요, 가장 낮은 바닷물 속에 또는 강물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퇴적물들이 서로 쌓이고, 그러다 보면 위에 있는 애들이 아래에 있는 애들을 눌러.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이 눌러지면서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퇴적물들이 서로 그래서 다져지고 굳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퇴적암이라는 게 만들어져. 되겠니? 이래서 만들어진 퇴적암들은 주로 그래서 물속에서 발견되겠죠. 되겠어? 물속에서 생기니까. 근데 이 퇴적물들 중에서도요, 입자가 큰 거 있어. 돌이 부서졌는데 입자가 커요. 그래서 그리고 입자가 작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
우리는 넌 자갈이야 이 새끼야. 그죠? 넌 모래야. 너는 진흙이야. 우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부서졌을 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자갈, 모래, 진흙. 됐어? 네. 그거보다 더 작은 밀가루 정도 되는 크기를 돼서 우리는 뭐 진흙이라든가 또는 쉐일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렇게 퇴적물들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흘러내려오다가 바닷속에 훅 들어가. 누가 먼저 가라앉아? 자갈, 모래, 진흙. 이 중에 누가 먼저 가라앉을까? 무거운 애가 먼저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라앉아? 자갈. 그래서 얘네들이 물속에 들어왔을 때요, 가장 먼저 가라앉는 애들이 자갈이겠죠. 그러니 자갈은 주로 수심이 얕은 곳에 주로 많아. 알겠어? 그리고 더 쓸려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가라앉는 게 모래, 그 다음에 진흙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수심에 따라서 주로 가라앉는 입자들이 다르겠죠. 무거운 애가 먼저 가라앉으니까.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가라앉아. 수심의 깊이에 따라서 주로 만들어지는 퇴적암의 종류가 달라요. 자, 주로 자갈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걸 자갈 역자 써서 여감이라고 부른다. 여감이라고 하는 퇴적암이 돼요. 됐어? 모래가 주로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을 모르죠? 한문에서 모래를 뭐라 그럴게요? 모래? 사자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암 그래요. 됐어? 자갈 역자, 모래 사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자갈이 쌓인 암석 그냥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여감이라고 하고요.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사암. 됐어? 네. 그런가 하면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이암 또는 옛날 말로 쉐일 이렇게 해요. 혹시 학교 선생님이 쉐일이라고 해도 같은 말. 됐어? 쉐일, 이암 다 같은 말. 되겠어? 이런 식으로 주로 어떤 알갱이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이냐에 따라서 퇴적암의 이름을 다르게 붙여요. 화성암은 밝기에 따라서 이름을 분리해서 붙였다면 얘는 그 퇴적물들의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퇴적암의 이름을 다르게 했다. 그 중에 자갈 정도의 큰 입자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여감, 사암, 이암. 됐어? 여감, 사암, 이암. 되겠냐? 네. 그래서 우리 집 땅을 파보니까 여감이 나오네. 아, 우리 집 땅은 옛날에 바닷속이었는데 그나마 얕은, 됐어? 수심이 얕은 곳이었구나. 그러니까 여감이 생겼겠지. 이렇게 지질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우리 집을 파봤더니 이암이 나왔어. 아, 여기 옛날에 바다였는데 깊은 바다였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퇴적물이 주로 쌓였느냐에 따라 퇴적암의 이름이 달라진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자갈 같은 입자들이 주로 쌓인 거는 여감. 자갈이 하나도 없어. 모래가 주로 쌓였어. 사암. 됐어? 모래도 별로 없어. 진흙들이 생겼어. 그러면 이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에 가면 조개들이 살다가 죽어요. 또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다가 죽겠죠. 그러면 걔네들 살은 다른 애들 다 뜯어먹고 뭐? 뼈다귀가 오랫동안 풍화돼서 걔네들이 됐어? 네, 쌓입니다. 자, 조개 껍질이나 뼈다귀나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석회질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이 바로 석회암이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여감, 사암, 이암, 석회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눈단 말이야. 나눈단 말이야. 되겠어? 얘네들이 주로 그래요. 자, 근데 퇴적물에서 굳이 물속에서 생길 필요가 없는 애도 있어요. 뭐요? 화산이 빵 하고 터지면 화산이 폭발할 때 됐어? 바다 그 땅 속에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요. 됐니? 얘가 이렇게 공중으로 날렸다가 그 재들이 두두둑 떨어져. 자, 마그마가 분출해서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지면 화성암이죠. 근데 용암이 식은 게 아니고
화산재들이 막 날아다녀. 그러다가 화산재들이 가라앉아서 만들어지면 그건 퇴적암이야. 용암이 아니니까. 되겠어? 네.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지면 화성암이겠죠. 근데 화산이 분출될 때 화산재들, 그 화산재들이 가라앉아서 쌓여서 만들어지면 그건 퇴적암이야. 그래서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응회암이라고 한다. 응회암이라고 한다. 이건 화산재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되겠어? 그래서 퇴적암의 모든 종류들을 보여드렸어요. 퇴적암의 모든 종류가 이렇게 됩니다. 여암, 사암, 이암, 석회암, 응회암. 그 중에서 응회암은 헷갈리지 않게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얘는 화산재가 쌓인 거니까 마그마랑 상관이 없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화성암이 아니고 퇴적암이다.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러한 퇴적물들이요. 그래서 네. 와서 쌓일 때 그냥 그래서 덩어리가 쌓이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천천히 조금씩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겹 쌓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겹 쌓이고 그 다음 겹 쌓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쌓였던 퇴적물의 종류와 그 다음에 쌓이는 퇴적물의 종류가 다 다르죠. 그래서 퇴적암은 잘 보시면 이렇게 층층이 색깔이 다 다릅니다. 아래층 위층이 밝기가 다 달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쌓여. 옛날에는 여기가 깊은 바다였고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얕아지고 더 얕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암이 쌓였다가 사암 쌓이고 여암 쌓이고 이런단 말이야. 되겠어? 이러니까 퇴적암들이 아래층 위층의 퇴적물들이 달라요. 그래서 밝기가 다른 애들이 층층이 쌓이다 보니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해서 얘를 가져왔는데 오 색깔이 좀 하나씩 다르네 라고 하면서 각각의 층 사이에 경계면이 생기죠. 이게 퇴적암의 특징이야. 그래서 아래층의 퇴적물과 위층의 퇴적물의 종류가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색깔, 밝기, 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층과 층 사이에 경계면이 생기는데 이게 퇴적암에만 보이는 특징.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층리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층리, 층과 층 사이의 경계, 층리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층 쌓이고 나서 위층 쌓이고 그 다음에 씨가 쌓이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새끼가 가다가 그래서 죽어가지고요. 죽은 시체를 씨가 덮었어. 그래서 퇴적암 사이에 죽은 시체들이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화석. 이게 화석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퇴적암 사이에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공룡 화석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화석들이 발견됐다는 건 거기가 퇴적암 층이란 얘기야. 알겠냐? 네. 퇴적암 말고 다른 암석들은 화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알겠냐? 다른 애들은 너무나도 뜨겁고 압력도 세기 때문에 화석이 있다가도 없어져. 화석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퇴적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의 특징, 다른 암석에서 볼 수 없는 퇴적암만의 특징이 층리가 발견되고 화석을 볼 수 있다라는 거다. 층리와 화석이 발견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말해. 퇴적암이 뭐야?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맞죠? 퇴적암이 뭐라고?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그래서 이 퇴적암의 특징이 뭐야? 퇴적암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층리와 화석. 좋아. 층리와 화석이 유일하게 발견돼. 그래서 이러한 퇴적암은요. 그 안에 있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죠. 가장 크면 여감, 그 다음 사암, 그 다음 이암, 그 다음 석회암.
됐어? 자, 그런가 하면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 응애야. 얘네들이 퇴적암입니다. 알겠어? 알겠지? 마지막. 자, 땅속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요. 자, 원래 돌이 있었어. 근데 얘가 어떤 이유에선가 지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 지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엄청나게 세게 열이 작용해. 그래서 이 세게 열이 작용해서 다 녹으면 마그마죠. 다 녹진 않고요. 살짝 돌 중에서 여기가 살짝 녹아서 여기가 살짝 녹아서 여기 됐어. 그래서 열이 가해지는데 그 열에 의해서 돌이 완벽하게 다 녹은 게 아니고요. 살짝 녹습니다. 열에 의해서. 자, 그 열에 의해서 살짝 녹았는데 위에서 압력으로 때려 눌러. 그럼 어떻게 되겠냐? 깨질. 어떻게 되겠냐? 네, 얘가 압축되면서 녹였던 부분이 압축되겠죠. 그래서 얘가 꽉 누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돼서 살짝 줄무늬가 생깁니다. 자, 봐. 선생님이 여기가 살짝 녹았어. 근데 내가 압력을 줄무늬 생기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긴다고. 압력을 가하면 줄무늬가 생기면서 압축되면서 굳어버려요. 굳어버립니다. 되겠어? 자, 압력을 받아서 줄무늬가 생기면서 굳습니다. 자, 이때 압력과 줄무늬는 무슨 방향? 나란한 방향, 수직한 방향? 압력, 줄무늬, 무슨 방향? 서로 수직한 방향. 그래서 줄무늬를 보면 압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는지 알 수 있죠. 되겠죠? 줄무늬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 새끼 압력을 이렇게 받았네. 그죠? 줄무늬가 이렇게 있어, 얘는 압력을 이렇게 받은 거네. 이런 거잖아요. 되겠어? 자, 이렇게 압력과 수직한 방향으로요 줄무늬가 생기는데 이 줄무늬는 층리랑은 달라요. 됐죠? 짧게 생긴 줄무늬. 압력 때문에 생긴 줄무늬를 우리가 염리구조가 생겨요 이렇게 표현해요. 압력을 받아서 생기는 저 줄무늬를 변성함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염리구조를 갖는다 그래요. 이 염리는 압력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압력을 받아 생기는 거야. 압력을 안 받는 변성함도 가끔 있어. 압력 없이 열만 받아서 살짝 녹았다가 그냥 식어서 굳는 변성함도 있어요. 걔네들은 염리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압력을 받은 변성함은 염리구조가 생기는데요. 이 염리는 무조건 압력과 수직한 방향으로 생겨요. 자, 그러면서 원래 암석은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이 모양으로 바뀌었잖아. 원래 암석하고 전혀 다르게 변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변성암이라고 한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원래 암석이 있었는데 걔가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마치 아무렇게나 생긴 아이가 1억 들여서 전신 성형을 했더니 아이유가 됐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전혀 다르게 변해요. 라고 하는 이렇게 열과 압력에 의해서 원래 암석을 우리가 원암이라고 불러요. 원래 암석 줄여서 원암. 원암과 전혀 다른 그래서 암석으로 변한 걸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한다. 그래도요 원판 불변의 법칙은 있죠. 됐어? 아이유니까 성형하면 그렇게 돼. 내가 성형해도 그렇게 될까? 그건 좀 물음표 뭐 이런 거잖아요. 원암이 중요한데 그래서 변성암도요. 여러분들 석회암이라는 원암이 변하면 엄청 비싼 돌됩니다. 얘 대리암입니다. 대리석 된다고요. 석회암이 변한 게 대리암이에요. 사암이 바뀌면 규암이라는 게 돼요. 뭐 우리가 평생 얘를 볼 이유는 없습니다. 사암이 변해서 된 게 규암. 됐어? 네. 자, 석회암이 변하면 대리암. 되겠어? 네. 자, 화강암이 변하면 편마암. 화강암이 변하면 편마암. 근데 쉐일이 변하면요. 얘는 변할 때 열을 살짝 받아. 신빙이야. 조금만 바뀌었어. 그러면 얘는 전파암.
더 열을 받았어. 그 조금 더 바뀌었어. 그럼 편함. 더 받아. 그래서 완성체가 돼. 그러면 편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함은 쉐일인데 얘가 열과 압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얘는 세 단계로 바뀌어요. 조금 받으면 전판함, 조금 더 받으면 편함, 완성체가 되면 편마. 그럼 화강암도 편마인데? 네, 완성체가 둘이 같아요. 편마암입니다. 그래서 화강암도 편마, 쉐일도 편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원래 암석이 뭐냐에 따라서 땅속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을 때 그 아이들이 변해간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원암이 뭐냐에 따라서 변했을 때 암석은 됐죠? 정해지겠죠. 석회암이 변한 건 대리암이고 사암이 변하면 교암이고 화강암이 변하면 편마암이고 근데 쉐일이 변하면 전판암, 편암, 편마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요. 이런 식으로 원암이 얼마나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얘네는 다 변성합니다. 되겠어? 그럼 변성함은요. 더 뜨겁게 달구고 더 압력을 세게 줬기 때문에 변성함은 엄청 단단합니다. 다른 암석에 비해서 유독 단단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암석은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마그마가 식어서 되면 뭐라고요? 화성암. 아니, 화성암이라고 해야 돼. 화산이 아니고 화성암. 알겠어? 네. 화성암 중에서 지표에서 냉각돼서 만들어지면 이게 화산암.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면 심성암. 좋았어.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면 퇴적암. 땅속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면 변성암. 이렇게 되죠. 퇴적암의 특징? 그 화성이랑 화석과 층리 구조를 볼 수 있다. 변성암의 특징? 염려. 염리 구조를 볼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이 암석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 화성암이야. 나 화성암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나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화성암? 일까? 아닙니다. 화성암이 풍화 침식을 받으면 퇴적암 되고요.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암석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암석이 화성암이라고 죽을 때까지 화성암은 아니야. 다른 암석으로 변해가. 퇴적암도 그래. 변성암도 그래. 되겠어? 이런 식으로 암석은요.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암석으로 또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암석의 순환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자. 암석이 뺑글뺑글 돌아. 순환이 일어나. 졸려면 살짝 일어나면 돼요. 암석이 순환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네, 화, 성암이 있고 거기 뒤에 추우면 문 닫아. 퇴, 적암이 있고 뒷문을 닫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변성암이 있어요. 암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네, 보시면 화성암도 변성암으로 바뀔 수 있고 퇴적암도 변성암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화강암이 편마암 되잖아요. 네, 사암이 규암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화성암도 퇴적암 될 수 있고 아니 변성암 될 수 있고 퇴적암도 변성암 될 수 있어. 근데 조건이죠. 아무나 변성암 되는 거 아니죠. 뭡니까? 지하 깊숙한 곳에서 뭘 받아야 돼? 열과 압력을 받으면. 됐어. 그래서 뜨거운 고와 고열을 받으면 그래요 라고 써도 되고요. 변성암으로 바뀌는 거니까 변성작용 받아서 그래요 라고 해도 같은 말. 변성작용 받아서 그래요. 이 변성작용이 뜨거운 열과 압력을 받은 거예요 라는 얘기죠. 어떤 암석이든 변성작용을 받으면 됐어. 다 변성암으로 바뀌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런가 하면 퇴적암도 화성암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변성암도 화성암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화성암은 뭐가 굳은 거죠? 화성암은 뭐가?
마그마죠. 그러면 얘네들이 마그마에 녹으면 되잖아요. 됐죠? 네. 마그마에 녹았다가 식으면 됐어. 네. 원래 변성암이지만 마그마에 녹아서 그럼 그냥 마그마야. 그랬다가 식어? 그럼 화성암 된 거잖아. 되겠어? 이렇게 모든 암석들이 마그마에 녹았다가 다시 식으면 다 화성암이 되는 거거든. 마그마에 녹는 걸 우리가 됐어? 용암에 융해됐어요. 용융작용 받았어요. 괜찮아? 마그마에 녹는 걸 용암에 녹았어요. 용융작용 받았어요. 됐어? 그래서 마그마에 녹았다가 식으면 용융됐다가 냉각되면 다 화성암 되는 거예요. 됐어? 마그마에 녹았다가 식으면 다 화성암 돼요. 마그마에 녹는 걸 멋진 말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용융작용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가 하면 모든 암석들은 다 퇴적암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변에서 풍화 침식 받으면. 자, 심플하게 그리면 이렇게,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5페이지 11번 11번 그래서 6번부터 11번까지 풀어보세요. 옆에 있는 조그만 글씨도 채우시고요.
채점하셨어요? 자, 보시면 11번 문제 해결되겠어요. 오른쪽 그림은 암석이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에 들어갈 암석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 편한 거 보시기 시작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요 우리는 맨 위에 있는 퇴적물 볼래요? 퇴적물이 그 다음에 가로 가리킬 때 그 화살표에 뭐라고 써있냐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가됐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퇴적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무슨 암이란 얘기야? 퇴적암이란 얘기야. 이렇게 하나를 잡고 쭉 따라가 볼게. 그러면 그 퇴적암이 됐니? 네, 나로 갈 때 화살표에 뭐라고 써있냐면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나가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퇴저가 아니 변성암이야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변성암이요 됐어? 녹으면 마그마 됐어? 오케이. 그리고 그 마그마가 식어서 된 게 뭐야? 화성암이야. 화성암이야. 이렇게 가는 거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시면 어떤 암석인지 찾아가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어떤 단어가 들어와도 의미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 또 다른 질문. 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질문. 돼요? 괜찮아요? 네. 10분만 끊었다가 뒷부분 연결해 드릴게요.